지금 미국 주식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정직해요. 만약에 실적이 잘 나오잖아요. 오르고 실적이 안 나오면 내려갑니다. 이 말인 즉슨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가 분석을 잘하고 내가 판단만 잘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훨씬 납니다. 이게 메타를 포함한 정말 큰 기업들도 실적 발표를 딱 하잖아요. 주가가 위아래로 엄청나게 흔들려요. 걔네들 지금 시가총액이 막 1000조, 2000조, 3000조 이러거든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종목들의 실적이 안 새 나간 거예요. 물론 누군가는 알고 있겠죠. 근데 그게 공식적으로 돌고 막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내가 공부만 잘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모든 게 나에게 달려있어요. 근데 한국은 나에게 안 달려있어요. 이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정보의 비대칭이 좀 미국이 적다는 거죠. 적죠. 근데 미국은 그러면 그런 정보들을 어떻게 알아요? 두 가지로 좀 나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이 아까 말씀드린 메가 트렌드 같은 AI나 뭐 GLP-1 같은 비만 치료제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도 분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거의 리얼타임으로 진짜 분석 기사부터 막 보고서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쉽게 볼 수 있으니까 비슷합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뭐 아랍이든 다 똑같이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소비재예요. 소비재 같은 경우는 우리는 미국에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좀 중요하게 좀 잘 지켜보고 있는 보고서가 있어요. 어떤 거예요? 파이퍼 샌들러라는 분석 기관에서 반년에 한 번씩 MG 리포트가 나옵니다. 아니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유행을 선동하는 특정 그 집단들이 결국에는 10대, 20대가 제일 소비 제일 많이 하고 빨리 하고 트렌드가 제일 민감하잖아요. 그 보고서를 반기에 한 번씩 내요. 이게 지금 뭐 짧게 낸 게 아니라 지금 몇십 년 동안 계속 내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뭘 확인할 수가 있냐면 누가 지금 치고 나가고 누가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나이키 막 신발 막 많이 신고 나이키가 최고고 막 룰루레몬이 최고고 하는데 지금 주가 보시면 난리 나 있습니다. 이유가 다 있어요. 강자들이 치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이키의 지금 최고의 강자는 호카. 호카 오네오네. 네네. 호카가 있고 그리고 온러닝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요 두 업체가 사실상 거의 나이키를 막 이렇게 두들겨 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로? 네. 거의 이제 기능성 신발인데 미국에 가지 않는 이상 모르잖아요. 뭐 지금은 이제 많이 호카가 한국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많이 이렇게 했고 지금도 제가 호카를 신고 왔어요. 네. 저는 작년에 기업 공부를 하면서 이건 그 호카는 참고로 그 어그부츠 있죠. 어그부츠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호카가 너무너무 발이 편해가지고 어디든 쉽게 갈 수가 있어요. 되게 좋은데 저는 작년 초 정도에 처음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주식이 좀 계속 오르고 재무제표가 너무 성장이 세가지고 이 기업은 뭐지 하면서 찾다가 호카? 뭐지? 난 나이키밖에 안 신는다 하면서 찾다가 이거 뭐야 하다가 결국에는 신발을 사서 신어보고 완전히 팬이 돼서 주식도 사고 막 그렇게 이제 했던 건데 그것들을 제네레이션 Z 리포트에서 제가 처음으로 발견을 한 거예요. 그 리포트 좀 볼 수 있어요? 10대의 그 소비의 그 방향을 봐야지만 우리가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라는 거고 자 이거 영어예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지금 눈에 안 들어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한국어로 번역해주는 분도 계십니다. 내용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나이키는 부동의 1등이에요. 그런데 시장 점유율을 계속 잃어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거를 누가 지금 뺏어오고 있냐면 호카랑 온러닝인데 호카랑 온러닝을 누가 많이 사냐면 부유층 자제들이 많이 사요. 일반 사람들 것까지 다 섞으면 등수가 좀 많이 내려가는데 부유층으로만 따지면 4등, 5등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엄청 오르는 거죠. 그거를 누구 포션을 뺏어왔냐면 나이키 포션 뺏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반기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4월, 10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보고서가 나오면 주식이 많이 움직입니다. 근데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는 이제 나오는 당일날 항상 보거든요. 보면 뭐 엘프 뷰티부터 해서 그 중소 화장품 싼 것들 파는 애들부터 해가지고 여기 셀시어스라는 그 에너지 드링크 음료. 자, 셀시어스가 지금 10대들한테는 시장 점유율이 17%예요. 그런데 현재 공식적인 시장 점유율 12%예요. 이게 뭐냐면 10대들은 셀시어스를 훨씬 더 많이 사먹고 있다. 네, 그럼 걔네들이 10대가 되고 20대가 되면 뭐 사 먹을까요? 셀시어스 사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여기서 지금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영어로 돼 있지만 이제 한국어로 설명해 주시는 분들 다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활용해서 투자에 좀 적용을 하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AI랑 비만 치료제는 공정한 경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소비재 같은 경우는 공정하지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이트
사이트들을 통해 갖고 또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나도 사고 얘도 사고 쟤도 사고 모두 아는 정보는 가치가 크게 있는 정보가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큰 주식 같은 거는 호재가 이미 끝났거나 아니면 너무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비싸지면 살 가치가 없는 거 아닌가요? 지금 질문 자체가 한국 시장에 맞춤형 질문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호재가 다 반영되면 끝난다. 한국은 한번 호재가 반영돼서 쫙 오르면 떨어지고 박스고 다시 한번 호재 있으면 쭉 오르고 또 빠지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시계열이 길어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셀시어스 예를 들면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성공을 해서 이제 해외 진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해외 지금 매출 비중이 이제 뭐 10% 되려나? 뭐 얼마 안 되거든요. 이제 뭐 영국도 가고 호주, 뉴질랜드도 가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커질지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시나리오를 계속 이제 작성을 하면서 아 얘네가 요 정도 커지면 매출이 요 정도가 플러스가 되고 이익이 이 정도 되면 주가가 요 정도 오르겠구나 라는 걸 이제 좀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시계열이 훨씬 더 길어요. 한번 그냥 오르고 호재 끝났으니까 끝, 이게 아니에요. 앞으로 미국 주식에서 유망할 것 같은 테마와 시간이 조금 지나면 떨어질 것 같은 테마, 저희 두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뭐 지금 유망할 것 같은 테마는 현재 그 트렌드를 확실히 지금 잡고 있는 AI랑 비만 치료제 시장은 이게 성장을 하는 게 거의 이제 눈에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아직 비만 치료제가 안 들어왔어요. 뭐 싹센다는 들어왔어요. 노보노디스크에서 만든 싹센다는 들어왔는데 그건 이제 효과가 지금 낮으니까 결국 핵심은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랑 그리고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라는 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어요. 미국도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생산을 하는 족족 팔릴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많이 이제 팔리겠죠.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강자가 들어오면 그때는 좀 경쟁이 좀 치열하긴 하겠지만 새로운 강자가 들어와도 시장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로 커질 것 같냐면 그냥 약 먹는 그런 게 아니라 소비재로 전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피부 미용 시술하는 거 있죠. 그런 시장처럼 될 것 같아요. 기기, 셀프 기기, 미용 기기.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시술이 어쨌든 가격대가 조금 있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분들이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쵸. 그럴 정도로 이 비만 치료제가 돈이 좀 어느 정도 들기는 하지만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아이템이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유망한 테마는 AI랑 방금 얘기했던 비만 치료. 네네, 비만 치료제. 그럼 좀 이제 질 것 같은. 사실은 지금 질 것 같은 이라기보다 지금 현재 많이 져 있는데 올라오기 쉽지 않은 곳들이 있어요. 뭐예요? 이게 뭐냐면 적자를 보고 있는 성장주입니다. 소위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돈나무 누나가 네네 이게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한번 반등을 세게 하는 기회는 있을 거예요. 기준금리를 어쨌든 떨어뜨리긴 할 거예요. 뭐 0까지는 아니지만 뭐 잠시 떨어뜨릴 텐데 그때 이제 국채금리가 아마 더 빨리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근데 적자 성장주라고 하는 곳들이 적자를 보고는 있지만 미래 성장이 굉장히 좋은 곳들이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적자를 보니까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금 조달해야 되는데 고금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적자도 탈피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빚도 계속 내고 고금리에 빚 내니까 계속 힘든 거죠. 근데 금리가 앞으로 그렇게 크게 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미국 경제가 워낙 지금 탄탄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적자를 보고 있는 이런 아크류의 성장주들이 한 번은 아마 반등을 세게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겠지만 상승을 유지를 해서 예전만큼 돌파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사는 거는 기술적이지만 파는 거를 잘 파는 게 진짜 주식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언제 들어가야 되고 언제 빠져야 될지를 알고 싶지만 그걸 알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선생님만의 기준이 있으신가요? 이게 우선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주식 될 것 같다. 뭐 엔비디아다라고 하면 엔비디아를 사놓고 오르든 내리든 그냥 무시하고 그냥 사요. 그러면 이제 끝까지 이제 쫙 그냥 수익을 내는 거죠. 저는 그 중간중간에 이 변동성도 다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빠지는 구간에서는 좀 주식을 팝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하는 구간에서는 다시 주식을 사가지고 그 하락하는 구간을 피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하락을 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렇죠. 바라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요. 혹은 내가 현금이 생겼는데 지금 사야 돼 말아야 돼 약간 그런 판단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CNN에서 발표하는 공포와 탐욕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투자의 센티먼트를 나타내는 건데 현재 지금 상황이거든요. 여기 익스트림 피어부터 피어 어쨌든 뉴트럴 그리드 익스트림 그리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이 추이가 되게 중요해요. 그럼 이때는 완전히 그냥 약간 과열 구간이고 엄청나게 탐욕스러웠어요. 네. 그리고 떨어지면 이때는 완전 공포 구간이에요.
야, 세상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아, 내가 주식 제일 잘해. 뭐 약간 이러다가, 또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고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잘 보세요. 자, 탐욕 구간이에요. 탐욕됐으니까 주식 팔아야 돼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공포 구간이에요. 이거 주식 사야 돼요? 이거는 좀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때 샀다가 오래 기다리긴 해야 됩니다. 다시 탐욕인데 이때 팔아야 되나? 아니에요. 작년 언제 피크를 쳤냐면 2023년 6월 한 초중순에 피크를 처음 쳤어요. 자, 6월 초중순에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6월 초중순에 어땠죠? 아직 정점을 못 올라갔네. 네, 아직 올라가고 있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 동안에 Fear and Greed가 어땠냐? 계속 유지가 됐네요. 유지가 됐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때까지 그냥 주식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박스권을 뚫는 순간, 내려가는 순간. 네, 그럼 언제예요? 8월 1일, 4일. 8월 1일에서 4일로 네네, 넘어갈 때.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아. 네, 이때 비중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계속 떨어집니다. 자, Fear and Greed 계속 떨어져요. 잠깐 반등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저도 속기도 하는데 안 속기도 하고 막 합니다. 어쨌든 이러다가 쫙 떨어졌어요. 흘러요. 와, 이거 진짜 공포감이 극에 달했죠? 원래 공포감이 피가 낭자할 때 뭐 주식을 사라라고 하는데 9월 28일, 9월 말이에요. 9월 말에 주식이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이때네요? 뭐 아직 근데 최저점이 아니네요. 네, 최저점이 아니에요. 한 번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공포감이 극에 달한 첫 번째 주식을 아직 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올라왔네? 이때 속는 경우도 있지만 안 속는 경우도 있죠. 하다가 언제 제대로 사냐면 요 박스권을 뚫었을 때. 언제예요? 11월 초. 3일. 11월 2일, 3일이죠. 요때네요. 아, 이제부터 쭉 올라가네. 네, 요때 안 사도 돼요. 괜찮아요. 요때는 포기하는 거고 대신에 올라가는 건 따라잡을 수가 있는 거. 이거를 Fear and Greed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려와 있죠. 그러면 지금 내려와 있는데 안 좋은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긴가민가 할 거 아니에요. 아, 이거 팔아야 돼 말아야 돼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보통은 판다는 느낌보다는 버티거나 사는 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 위에서 긴가민가 하면 팔아야 돼요. 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요 밑에서 긴가민가 하면 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CNN에서 나오는 요 공포와 탐욕 지수를 통해 갖고 저희가 주식의 비중을 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15년 정도 이제 투자를 하시면서 별의별 일들을 다 겪으셨을 거고 예. 그 별의별 일에는 소중한데 피 같은 돈을 잃으신 경우도 분명히 있으실 많죠. 겁니다. 예, 시간도 엄청 많이 쓰셨을 네. 거고요. 1,000원 스터디를 월부에서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아, 네네. 왜 굳이 1,000원이면 요즘 껌도 못 사는 금액인데 이 금액으로 15년 동안 쌓아왔던 노하우를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할 거면 제대로 알려주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제가 15년 동안에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었어요. 돈도 많이 잃어봤고 얻어보고 나한테 맞는 투자법을 찾기 위해서 시간도 좀 걸리고 했는데 결국에 이제 찾고 벌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어쨌든 엄청 터지면서 미국 주식시장에 갖다 바친 돈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제 시행착오를 줄여서 누군가가 이거를 배워서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이거는 우리나라 국부를 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를 팔고 그냥 반도체를 팔아갖고 돈을 버는 거 이외에도 이제 우리나라도 저성장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서 자산을 굴려갖고 돈을 버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이거를 누가 먼저 했냐면 일본이 먼저 했죠. 근데 일본이 어떻게 했죠? 성공적으로 잘 됐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해외에 투자를 해서 해외 자산들을 많이 벌어오면 벌어올수록 우리 국부에도 증진이 되는 거예요. 저도 약간 어떻게 보면 공리주의적인 이제 사상인데 어쨌든 전체 선을 더 이제 중시를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알려줄 거 제대로 알려드려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강의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4일 화요일 저녁 7시에 1,000원 스터디 여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분들이 좀 이 1,000원 스터디 참여하면 좋아요? 해외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데 그냥 한번 가볍게 한번 들어볼까? 뭐지? 나도 좀 들을 정도의 수준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맛보기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좀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뭐 쉽게 설명도 드리고 그리고 미국 주식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허들도 낮춰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제 1,000원이잖아요. 여러분들 고정 댓글 클릭하시면 신청 가능하시거든요. 1,000원만 내시고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